자, 일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일본에 그냥 밀착해 있잖아요. 대변인까지 하면서 꼬북 노릇하는 거죠. 아, 꼬봉 꼬봉은 일본 말인가? 그런 말 쓰지 맙시다. 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북한과 일본이 만났어요.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데 일본이 만나자 네. 해가지고 북한이 던졌어요. 화답을 했어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없죠. 네. 그런데 김정은은 돈이 필요하고 네. 기시다 일본은 총리는 납북자. 납북자 문제가 해결하는데 그 전부터 소위 전쟁 보상비 대일 청구권 자금이 왔다 갔다 서로 얼마 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는 저한테 김정일이 100억 달러다 라고 했는데 2019년 300억 달러다. 그리고 일본 총리가 70억을 성급 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를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거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도 시장님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북일 간의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를 내가 만났던 거기 다니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 성사가 되는 길인가요? 첫 번째 특사가 원체 자랐기 때문에 역사 탐방 겸해서 박지원의 로드를 간 것 같아요. 탑사. 자, 아니 그런데 네네. 미국도 이해관계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김정은이 대통령 선거 때 중간 선거 때 오판을 해가지고 도발을 못했다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7차 핵실험. 예, 핵실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과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트럼프가 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44, 네. 트럼프 41 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소위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의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이제부터 운전석에 김대중, 조수석에 클린턴 앉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머지않아 운전석에 기시다, 조수석에 바이든 앉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는 어디 있어요? 트렁크. 후쿠시마에 있나? 그래서 이제 그 통일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부 정례 브리핑 있잖아요. 거기에서 통일부 대변인이 이제 기자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일본의 접촉과 관련한 보도는 보았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패싱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몰라요. 정보가.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얘기는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하고 협의하에 북한과 접촉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는 일본에서는 그 비밀을 지킬 것 같아요. 제가 특사를 할 때도 북한에서 얘기하지 마라 했지만은 몰래 미국하고는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숨소리까지 다 얘기해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메디치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 차관을 한 최정권 교수 있잖아요. 똑똑해요. 그분이 논리가 정연하고. 네네. 평화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아주 읽기 좋습니다. 읽기 좋은데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를 하지만 모든 정보를 미국과 공유를 하거든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네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인수위 때 일본 대표단장으로 가서 문재인 정부가 친중, 친북, 반미 정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하고 얼마나 한미 동맹이 굳건한 걸 설명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기시다 총리가 그러니까 기시다 정부가 북일 접촉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그리고 네네. 한 가지 북한의 움직임을 보세요. 김영철을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이 사람 굉장히 겉보기와 달리 유연한 사람이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경한 서울 불바다 뭐 이런 그런 그 사람이지만은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협상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을 대신해서 미국을 방문했고 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고 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미국에 왔잖아요. 네네. 뭐 또 김정은 네. 트럼프 회담 때도 김영철이 앞서고 나이가 많을 텐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저보다는 적어요. 하여튼 뭐 일본과 북한과 일본의 접촉도 미국과 정보를 공유했을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김영호 교수 같이 그 사람은 국방부 장관을 시켰어 하면 내가 이렇게 열을 안 올려요.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이해하고 예. 국정원장은 비공개적으로 북한과 늘 대화를 해서 네네. 물밑에서 대화해가지고 성공적이 되면은 물 위로 올리면서 탭을 위로 올리면서 통일부가 나서는 거예요. 저 김영우 장관 내정자 청문회 아직 안 했으니까 저분인데 왜 저렇게 인상 쓰고 있어? 근데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 말이죠. 통일부가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차라리 국토통일원만 해도 더 근데 괜찮아요. 노태우 정부 때요. 국토 빼고 통일원으로 승격을 시키는 부총리급으로 승격. 그렇죠. 그러면서 대북 정책이나 북방 외교를 아주 중요한 비중을 두고 추진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도 남북 기본 합의서. 네네.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했을 때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네. 김대중의 6.15 네. 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역사는 네. 진보 대통령보다는 보수 대통령들이 더 획기적인 발전을 시켰어요. 그게 레드 컴플렉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제 1대 통일부 장관을 강인덕 씨 그렇죠. 정말로 극우에 가까운 보수였거든요. 정보부 출신 네네. 강인덕 장관을 내세워서 그분의 입에서 햇볕 그러니까.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레드 컴플렉스를 불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네. 국정원장을 이종찬. 민정당 네. 사무총장 겸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던 이종찬 원장을 시키고 네. 또 청와대 비서실장도 김중권 네네. 민정당 법사위원장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시킨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네네. 팀을 짜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했지. 지금 보세요. 네. 아니 저 통일부, 뭐 교육부, 환경부 또 어디더라? 통일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쟁지원부. 전쟁부. 그래서- 여기를 또 그래서- 2년 부서라고 해서 네. 4개 부처는 1급 총 학살을 시켜버리잖아요. 아니 그거 전에요. 그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 핵심을 찌르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을 말씀하시면서 평화를 빼버렸어요. 통일부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평화를 뺐어요.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정신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이렇게 말해요. 자유민주적 기본 정신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니 거기서 뭐냐면 김대중 네. 대통령도요. 네네. 언젠가는 통일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아니 그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헌법 4조가 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워딩에서 딱 한 자를 뺐어요.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데 평화적 통일 정책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